안녕하세요. 다정한 안부 채널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작고 아주 조그만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좀 가을 바람이 부는 것 같죠. 물론 여전히 도대체 이 여름 언제 끝나 싶게 더운 날도 있지만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이라는 거는 부정하기 어려운 날씨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날도 조금은 막 너무 힘들게 더운 날이 아닌 날들이 조금씩 찾아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식상하지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읽어볼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올 여름에 책을 너무 안 읽었거든요. 원래도 많이 읽는 애독가는 아닌데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할 정도로 그래도 명색이 독서 모임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그 매달 한 번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책만 겨우 읽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다 못 읽고 완독하지 못하고 간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읽는 책들은 계속 그냥 쌓여만 가고 읽고 싶어서 산 책, 읽고 싶어서 빌린 책, 이건 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 추천해준 책이니까 꼭 읽어야지 하고 킵해놓은 책, 이런 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제가 준비하던 소소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좀 한 해가 몇 달 안 남았죠? 10, 11, 12.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3개월은 더 남았구나. 아직 9월이 안 지났으니까. 3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 시간을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더 알차게 보내려면 제가 살고 싶은 방향,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 방향성으로 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에 더 힘을 쓰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책을 보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을 다들 어디서 읽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도 읽긴 읽어요. 주로 이제 침대에서 읽는데, 근데 좀 진짜 본격적으로 몇백 페이지 읽어야 돼, 뭐 몇십 페이지 읽어야 돼 할 때는 좀 카페나 조용한 카페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서관보다는 그냥 스타벅스나 아니면 조용한 개인 카페 가는 걸 더 선호하긴 한데, 그래도 도서관이 주는 매력을 부정할 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도서관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요. 카페에 대한 취향은 굉장히 다양할 거니까. 사실 저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어제도 오후에 운동을 하고 와서 혼자 주차 가능한 카페 검색해가지고 동네 카페에 가서 책을 좀 읽다가 왔는데요. 그때도 생각한 것 같아요. 의자도 제 집에 있는 의자가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한 명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간도 그리 넓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다나 음악 소리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제 귀에 계속 들려오고, 그럼에도 무언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 나를 던져놓고 거기서 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자제력을 갖고 하려던 일에 집중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네. 혹시 좋아하는 도서관 있으세요? 저는 조금 여러 개 있어요.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팬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은 구산동에 있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랑,
그리고 여긴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있어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이제 이 도서관이 생기는데 그 구산동 동네 주민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빌라, 이제 구축 빌라 2동을 연결해서 도서관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그 시민들, 주민들의 마음에서부터 도서관이 실제로 생기고 뭐 예산을 따고 운영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이제 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보니까 되게 의미가 각별하고, 그리고 저는 그 빌라 건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따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간을 재구성해낸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일부러 찾아가서 몇 번씩 그 공간을 즐기고 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느티나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도 못 가봤어요. 굉장히 팬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했는데 그곳도 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좀 그 도서관만이 하고 있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화 프로그램들이 저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그 버스킹 하면 나가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그런 아티스트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도서 큐레이션을 밖에 나가서 한다는 개념으로 버스킹 이런 그 소소한 프로젝트들도 했었고, 그리고 좀 뭔가 다른 관스러운 도서관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나 이제 SNS도 자주 들여다보면서 도서관이 계속 무언가 함께 성장해 간다는 느낌?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 강해서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는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공간을 즐기는 느낌으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관은 저는 청운문학도서관, 부암동, 청운동에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송기정 문화도서관. 여기는 공덕 뒤쪽? 서울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 것으로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차 타고 갔지만. 네. 이 두 도서관은 둘 다 공공도서관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서관인데, 청운문학도서관은 일단 한옥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녹음이 짙은 곳에 한옥 도서관이니까 얼마나 이 느낌이 좋아요. 싱그럽고, 그 열람실 중에서도 정자처럼 있는 한옥 공간에서는 양쪽 문을 다 열어놓으면은 뭔가 액자처럼 그 녹음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모습도 너무 멋있고, 그냥 사실 거기는 책을 보러 간다기보다 그 고즈넉한 분위기에 뭔가 경복궁, 창덕궁 놀러 가듯이, 하지만 그러한 공간에 책을 곁들여서 더 풍성한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 언젠가 비 오는 날 그 한옥 도서관 안에서 비 오는 바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당연히 이제 한옥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제대로 책을 읽고 온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냥 마냥 이 공간이 너무 귀하다, 이런 도서관들이 서울에 몇 개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꿀팁을 드리자면 청운문학도서관이랑 윤동주 문학관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윤동주 문학관도 볼거리가 꽤 있고, 그 전시를 보다 보면은 동주 영화 혹시 보셨나요? 전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윤동주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더
조금 알 수 있었는데, 그 문학관은 그 이렇게 깜깜한 우물 같은, 우물이 아닌데 제가 갔던 게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하지만 조금 이렇게 어둑어둑한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본인의 뭔가 씨름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고민들을 조금 명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취지의 공간,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겠지만 또 그 공간을 재해석해서 더 다양하게 즐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송기정 문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송기정 기념관이랑 그 체육공원이랑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 옆에서 바로 이렇게 러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도서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리모델링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도서관 공간을 그 서가라든지 그리고 특히 테이블과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간별로 다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곳은 캠핑 느낌이 나게, 어떤 곳은 그냥 그 전통적인 도서관 느낌으로 길게 앉아가지고 각자 책을 볼 수 있게, 또 어떤 공간은 마치 잘 사는 집에 응접실에 온 것 같은 느낌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그 중에 어디라도 자기 취향에 맞는 공간을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도서관은, 여기는 유료 도서관이어가지고 자주는 못 가는데요. 청담동에 있는 소전서림, 이제 유료 문학 도서관이에요. 아마도 유료 도서관으로서 제일 유명한 곳이 아닐까 그냥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값이 너무 비싸서도 유명했어요. 지금은 많이 내렸는데도 그 반일권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값이 나가는 편인데, 제가 그때 느낀 감상평을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정말 공들여서 편안하게 고급지게 신경 써서 만들어 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의자 하나하나도 너무 안락하고, 그리고 특히 거기는 이제 예술 관련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도록이라든지 그런 책들도 되게 많았는데, 본인이 필요한 책이 거기에 있다면 더더욱이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는 도서관으로 접근하기보다 요즘 공연이나 그런 문화 체험에 사람들 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냥 거뜬히 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곳에서 5시간을 보내는 것이 뭐 영화나 공연이나 무언가를 보는 그 경험의 비용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일반 도서관으로 접근해서는 너무나 비싼 곳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간, 경험, 그리고 그 내가 어떠한 럭셔리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지불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서관 하면서 이제 같이 잠깐 아주 짧게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처음 듣는 이야기. 유유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치다 다스루라는 일본 사람이 쓰셨어요. 여기 띠지에 있는 말을 보면은 삐딱한 활자 중독자, 우치다 다스루의 책 이야기. 근데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는 게, 보다 보면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너무 약간 삐딱하고 조금 꼭 이렇게 세게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59쪽에 한 문단만 짧게 읽어드리면, 잠시 있다 보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왠지 빨리 나오고 싶어지는 집이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책이 없는 집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이 깨끗해도 오래 있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산소 결핍 상태가 되는 거죠. 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책이 없는 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인 책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란 창이니까, 다른 세계로 난 창이니 그 창을 보여주는 그게 없어서 숨이 막힌다, 산소 결핍 상태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 이제 부분에 공감을 했던 게, 그러니까 책이 없는 집에 가면 숨이 막힌다기보다 좋아하는 책을 둔 그 집에 가면 이분은 이런 책을 좋아하네, 이 친구는 이런 책들을 즐겨보는구나 하면서 되게 반갑고 조금 더 내밀하게 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자취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원룸에 살았을 때는 책을 소유하고 싶어도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책장을 놓을 그 공간이 안 되고 집이 너무 좁으니까 집에 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제약들도 많기 때문에 이 작가님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나와 결이 맞는다,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책들을 그 타인에게서 발견을 했을 때 되게 그 사람의 뭔가 비밀 코드를 알게 된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사실 되게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이 책 제목이 조금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도서관은 어쨌든 공공성을 짙게 가지고 있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사설 도서관도 있겠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그런 곳이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도서관에서 그 고요하고 무언가 성스럽기까지 한 그 조용한 가운데서 서가를 거닐고 서가에서 방황을 하면서 본인의 무지를 깨우치고 또 무한한 알매 세계에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각성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깨우침의 기회를 얻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이 많지 않아야 된다, 거의 없는 편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셨어요. 네. 이 책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저는 조금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책도 필요하니까 이제 같이 읽자 하고 으쌰으쌰 했던 건데, 되게 약간 말투가 꼰대긴 한데 꼰대 아저씨가 바른 말 하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또 최근에 갔던 도서관 중에 하나 추천드린다면 그 평창동에 작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라고 미술과 관련한 책들을 쫙 그 서가에 배치해 놓고 1층에 전시실도 있는 그런 도서관인데, 전체가 유리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도서관이 분명히 한국에 있는데 외국 도서관에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도 그렇고 요즘 통유리 창 너무 좋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서관. 제가 감사한 기회로 외국에 있는 도서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오디 도서관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도서관 관련한 그런 건축 쪽에 상도 많이 받고 유명한 도서관인데 거기도 좀 일단 그쵸, 통창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개방감인 것 같아요. 카페도 그렇고 책방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금은 이렇게 열람실별로 구획이 돼 있고 문으로 막혀 있고 문이 아니면 하다못해 좀 무언가 이렇게 닫힌 느낌, 막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디 도서관은 그 서가나 열람 그 섹션별로 하나도 막힌 게 없어요. 그냥 공간이 다 트여 있고 층고도 높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연광이 너무 좋아요. 그 자연광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공간이 좋았나 싶기도 한데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에 작가님 말씀대로 일단은 사람이 많이 오긴 한데 공간이 워낙 넓어서인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좀 유럽 도서관들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사람들이 엄청 자유로워서 막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소파 더러워진다고 못 눕게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어떤 게 맞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많고요. 뭐 여기저기 가족 단위나 커플 단위나 뭐 친구들끼리 와서 소소하게 수다 떠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무튼 너무 아름답고 내가 이 동네에 살면 주 2회 이상은 여기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도서관입니다. 네.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해놓은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관 아니면 어릴 적 내 기억 속 최초의 도서관이 어딘지 이런 거 떠올려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캠프? 독서 교실? 이런 거 이렇게 2,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좀 강하게 남고 사실 나머지는 그냥 공부하러 가는 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만 기억이 나네요. 아쉽게도.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서관과 관련한 뭔가 썸남과의 시간이라든지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건 생각이 안 나네요. 아쉽게도. 네, 그러면 올 가을, 다가오는 가을 더 많은 시간 본인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즐겁게 조금 더 따스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응원드릴게요. 정말 너무 시덥잖은 수다를 오래 떨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다음엔 조금 더 괜찮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